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남자와 그런 관계였어. 그거 하나는 확실해. 겨우 이 말을 꺼내기까지 나는 수없이 망설였다. 믿고 싶었고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끝내 외면할 수 없었던 건 그녀의 거짓말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었다. 한겨울의 서울, 서랍 속 USB 하나에 담긴 진실은 내가 알고 있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누군가는 말한다. 사랑이 식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식은 건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바뀌었고 함께 먹던 밥상에 서로 다른 핑계만 남았다. 그리고 마침내 감춰진 문이 열렸다. 나는 더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호텔의 엘리베이터 안, 그들이 나란히 선 모습, 공용 메일함 속 숨겨진 단서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단 하나의 실수로 남겨진 지워지지 않는 흔적. 이제 문제는 단 하나였다. 이 진실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남자. 그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난 그날 밤, 누가 진짜 벌을 받게 될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한겨울, 서울 강남, 퇴근길. 나는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 하나, 두부, 생수 한 병을 샀다. 검은 비닐봉투를 쥔 손끝이 요 며칠 사이 더 무거워진 듯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싱크대 위엔 어제 그대로 남은 접시와 젖은 수세미가 뒤엉켜 있었다. 다녀왔어. 대답은 없었다. 냉장고 안에는 반쯤 마신 생수와 유통기한이 다 된 두부 한 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다시 나간 걸까?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걸까? 말없이 라면에 물을 붓고 카운터에 앉았다. 김이 피어오르는 컵을 바라보는 사이 문득 첫 만남이 떠올랐다. 손을 잡아 끌며 환하게 웃던 여자 윤세진. 나보다 3살 많았고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던 사람. 그 따뜻함에 이끌렸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등은 너무 멀리 있었다. 거실 선반 위 작은 선물 상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세진이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하던 향수. 며칠 전 생일을 맞아 준비했지만 아직 건네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줄 용기를 이미 잃었는지도 모른다. 조금씩 무엇인가 틀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호텔 스위트룸. 창밖 도심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지고 있었다. 하얀 시트 위에서 윤세진은 와인잔을 손끝으로 굴리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아직도 눈치 못 챘을까? 그녀의 어깨 위에는 아직 박태준의 체온이 남아있었고 태준은 시가를 피우는 신용을 하며 비웃듯 말했다. 너 남편 참 착하더라. 너무 착해서 답답할 정도로. 세진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처음엔 괜찮았어. 성실했고 착했고 뭐랄까 보호해주고 싶은 아이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오래가나? 결혼이란 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남자는 결국 벌어야 돼. 능력 없으면 매력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당신한테 진심인 건 아냐. 그냥 이제 그 사람이랑은 아무 미래도 없어 보여서 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도 난 나쁜 놈은 아니네. 그런 나쁜 남자 나 싫지 않아. 시선이 겹쳤고 말없이 입술이 가까워졌다. 그 안엔 사랑도 책임도 없었다. 결핍을 덮기 위한 짧은 도피. 하지만 그 순간 세진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 시각 나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컵라면을 젓고 있었다. 김 너머로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스쳤다. 한때는 나보다 강했고 따뜻했고 믿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그 등은 너무 멀리 있었다. TV 속 기상캐스터가 내일 강한 한파가 몰려온다고 예고했다. 그 목소리 너머로 식기장 위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세진의 생일에 맞춰 준비했던 향수. 지금은 그 설렘이 무너진 자리에 설명하기 힘든 쓸쓸함만 남아 있었다. 외면하던 현실이
서서히 가슴 깊숙한 곳을 갈라놓고 있었다. 다음날 오후 회사 회의실. 영업팀과 전산팀의 합동 진행 상황 보고가 한창이었다. 나는 묵묵히 노트에 메모를 하며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고, 반대편 박태준 팀장은 의자에 기대 팔짱을 낀 채 시계만 힐끗거리며 관심을 끌고 있었다. 저번 A사 계약건 말인데요. 팀장님도 어렵다고 하셨던 거 제가 밀어붙여서 성사시켰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젊은 직원이 감탄하자 태준은 코웃음을 치며 잘난 듯 웃었다. 마치 회사의 중심이 자신인 양. 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받아 적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나를 겨냥했다. 야, 정현석 씨. 듣고 있어? 결과 못 내면 연상 와이프한테 등짝 맞는 거 아냐? 회의 중에 사생활을 들먹이는 저속한 농담. 몇몇이 웃음을 참지 못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짧게 답했다. 아니, 나이 어린 남편이면 귀여워할 줄 알았더니 의외네. 여자는 결국 강한 남자를 좋아하잖아? 그 순간 전산팀 정미경 대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박 팀장님, 그건 너무 편협한 말씀이신 것 같네요. 늘 분위기를 살리는 그녀였지만 그 눈빛은 단단히 나를 세우고 있었다. 편협. 뭐 편견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요. 태주는 가볍게 웃어넘기듯 하면서도 다시 내 쪽을 흘끗 봤다. 그 눈빛엔 분명한 우월감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노트를 정리했다. 그때 미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현석 씨, 아까 그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 원래 저래요. 네,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선에 서 있던 동료가 이젠 나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다. 그리고 그 조롱 속에 숨은 무언가.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현석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파문에 휩싸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위치에 있던 동료가 이제는 자신을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있다. 희롱처럼 시작된 말투는 노골적인 무시로 바뀌어 있었다. 설마 그럴 리 없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그려지는 불쾌한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오늘은 거래처랑 회식이 있어서 좀 늦어졌어. 현관문이 열리자 윤세진이 술기운이 스민 미소를 띠고 들어왔다. 익숙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낯선 브랜드의 화장품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현석은 처음 보는 로고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어디서 봤더라는 찝찝한 기억이 스쳤다. 거래처에서 선물 받았어. 툭 던지는 말투. 하지만 그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다. 샤워기 물소리가 거실에 번지는 밤. 현석은 조용히 캔맥주를 따며 소파에 앉았다. 차갑게 식은 맥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며칠 전 정미경 대리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유난히 깊게 박혔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새벽 2시, 난방이 꺼진 거실엔 노트북 펜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현석은 침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소파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복사된 영수증 뭉치, USB 몇 개, 그리고 빼곡히 글씨가 적힌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의심이었다. 하지만 작은 불씨는 곧 확신으로 변했다. 몇 달 전부터 잦아진 야근, 잦은 사내 행사, 바뀐 스마트폰 비밀번호, 심지어 샤워실까지 들고 들어가는 전화기. 모두 이상했다. 결정적인 날은 뜻밖의 찾아왔다. 식탁 위에 무심코 놓인 세진의 가방에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가 튀어나왔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날짜는 그녀가 점심 미팅이라 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순간 현석의 가슴에서 툭 무언가가 끊어졌다. 믿으려 했었던 모든 감정이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그날 이후 현석은 조용히 진실을 좁기 시작했다. 집에서 함께 쓰던 노트북 브라우저 기록을 뒤졌다. 익숙지 않은 검색어들과 특정 호텔 홈페이지 방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어 자택 와이파이 공유기의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잡히는 특정 위치 정보.
하나의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설치해둔 복도 CCTV 영상을 꺼냈다. 세진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던 날. 그 화면 속 그녀는 어딘가 불안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석은 예전에 윤세진이 쓰던 온라인 쇼핑 계정을 열었다. 남겨진 예약 내역과 결제 기록 속에서 그는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그리고 날짜. 그날은 분명 그녀가 점심 미팅이라 말했던 날이었다.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이제 더는 추측이 아니었다. 차갑고 선명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점심시간 현석이 혼자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정미경 대리가 조심스레 커피를 건넸다.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지난 토요일 역 근처 카페에서 윤세진 씨랑 박태준 팀장님을 봤어요. 꽤 다정해 보이더군요. 현석은 짧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입 밖에 내뱉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의외로 크게 마음을 울렸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그날 저녁 현석은 조용히 움직였다. 한파가 몰아친 서울의 밤, 호텔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누는 웃음, 스치듯 닿는 손끝, 렌즈 속에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겼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장면이었다. 늦은 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윤세진이 집에 들어왔다. 얼굴엔 술기운인지 묘한 긴장인지 모를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다녀왔어, 피곤하네. 현석은 식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노트북과 USB가 눈에 띄게 놓여 있었다. 잠깐 얘기 좀 하지. 무슨 일인데? 현석이 노트북 화면을 켜자 호텔 로비 영상이 재생됐다. 그녀와 박태준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함께 오르는 장면, 그리고 객실 문 앞에서 사라지는 뒷모습까지. 그건 아직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언제부터였어? 짧은 침묵 후 윤세진이 힘없이 입을 열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좀 마음이 흔들렸어. 그 마음이 만든 결과가 이거야. 현석은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협의혼 신청서와 위자료, 청구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 협박하려는 게 아니야. 이미 절차는 시작했고 곧 내 쪽에도 연락이 갈 거야. 윤세진은 손을 떨며 문서를 내려다봤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정리야. 그녀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작은 흐느낌이 거실에 번졌지만 현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지켜야 할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으니까. 며칠 후 현석은 조용히 회사의 내부 감사 부서를 찾았다. USB와 인쇄된 자료, 그리고 간단한 보고서를 건넸다. 그 속엔 날짜, 장소, 영상, 대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회사 윤리 강령 위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사내 기강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자료를 훑어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들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본사 측과 협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석은 마지막 USB를 건네며 짧게 말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사무실은 묘하게 술렁였다. 박태준 팀장이 본사 인사팀으로 긴급 소환됐고 불과 며칠 뒤 지방지사 전출 공지가 내려졌다. 사내 게시판엔 이유가 적히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다. 며칠 뒤 윤세진도 사직서를 조용히 제출했다. 그녀의 책상 위 박스엔 정리된 서류와 개인 물품이 차곡차곡 쌓였지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몇몇은 대놓고 또 몇몇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그날 저녁 회사 근처 공원 벤치. 찬바람이 불었지만 현석은 종이컵 속 자판기 커피를 손에 감쌌다. 옆에는 정미경 대리가 앉아 있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런 결말이 될 줄은 몰랐지만 적어도 내 선택이 틀리진 않았어. 미경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현석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좀 살아보려고. 그 말에 미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옆에 제가 있어도 될까요? 현석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하늘엔 작은 별들이 떠 있었고 바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전 윤세진과의 마지막 대화. 그날 밤 식탁 위엔 노트북과 USB가 놓여 있었다. 현석은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았다. 난 이걸 복수로만 보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너는 내 모든 신호를 무시했어.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해서 참았던 거야. 그런데 그 착각이 아니었더군. 윤세진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그를 바라봤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엔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어. 당신은 너무 멀게 느껴졌고 말도 없었고. 현석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어. 결혼은 잠깐 외롭다고 해서 다른 데 기대는 게 아니야. 윤세진은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 서류들이 눈앞을 가득 메웠다. 협의이혼 신청서, 위자료 청구 통보서. 현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정말 끝이라는 거야? 그래. 서로에게 더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야. 긴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 위에 손을 올렸지만 사인은 하지 못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로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석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고 USB를 가방에 넣었다.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더는 여기서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아. 윤세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흐느낌만 삼켰다. 그날 밤 현석은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불이 꺼진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 계절과는 어울리지 않게 내리는 봄비는 차갑고 조용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번지고 빗물은 얇은 줄기처럼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정미경 대리, 괜찮으세요? 늦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요. 잠시 망설이던 현석은 손가락을 움직였다. 현석, 오늘 정리했어요. 드디어 끝이네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 시간 쌓여온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세진은 침실 문을 열지 않았다. 현석은 혼자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아무 말 없이 외투를 집어들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뒷문 쪽에서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 울음은 억누른 듯 낮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결심은 끝났다. 이제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윤세진은 침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주저앉은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어깨를 떨었다. 울음을 참아보려 했지만 한 번 터진 숨은 제어되지 않았다. 닫힌 문 너머로 간간히 흐느낌이 새어나왔지만 현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USB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손끝이 차갑게 식은 금속 표면을 느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배신을 직시한 사람의 차가운 각성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이었다. 월요일 아침, 세상은 여느 때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출근길, 지하철은 붐볐고 플랫폼에는 커피 향과 휴대폰 벨소리가 뒤섞였다. 그러나 현석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가슴 안쪽 셔츠 주머니에는 전날 밤 정리해둔 USB가 고이 들어 있었다. 오늘은 침묵하지 않는다. 오늘은 돌아서지 않는다. 사내 컴플라이언스 팀 사무실 문을 열자 은은한 서류 냄새와 복사기 소리가 섞여 귀에 들어왔다. 회의실 안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현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USB를 꺼냈다. 제 아내인 윤세진 씨와 영업팀 박태준 팀장이 업무 시간과 회사 자산을 악용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 관련 자료입니다. USB가 노트북에 연결되자 화면 위에는 정리된 타임라인 문서가 떴다. 사내 메일 교신 기록, 호텔 방문 캡처, 영수증 사본,
그리고 짧은 음성 파일 목록, 정확한 날짜와 장소, 맥락까지 빠짐없이 기록된 증거들이 줄지어 있었다. 담당자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 후 사규에 따라 정식 대응하겠습니다. 이틀 뒤, 사내 복도는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점심 전 영업팀 회의실에서 박태준 팀장이 호출됐다.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지만 그를 지켜보는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1시간 뒤 윤세진의 부서에도 전화가 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었고 책상 위에 개인 물품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몇몇 동료가 일부러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속삭이듯 짧게 숨을 내쉬었다. 윤세진은 문을 나서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점심시간 사무실 휴게실. 현석이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미경 대리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하시긴 하셨군요. 짧지만 그 안에는 안도와 우려가 섞여 있었다. 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웃음은 위로라기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정미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현석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전에는 늘 조용히 참기만 하셨는데. 현석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그치고 흐릿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변하지 않으면 나까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말에 미경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현석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님을 확실히 느꼈다. 그날 저녁 9시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윤세진이 들어섰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손에 든 가방은 힘이 빠져 바닥에 거의 끌리고 있었다. 회사 그만두게 됐어. 목소리는 마치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건조하고 힘이 없었다. 현석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그 짧은 대답에는 안도도 연민도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윤세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난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어. 당신 대체 어디까지 할 생각이야? 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끝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 통지서야. 읽어보고 서명해. 자세한 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윤세진은 봉투를 마주한 채 손끝이 떨리는 걸 멈추지 못했다. 그 서류가 곧 결혼 생활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박태준은 뭐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어딘가에선 여전히 미련이 묻어났다. 사과했어. 지방지사로 발령났고 승진은 끝났지. 현석의 대답은 짧았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부정 속엔 확신이 없었다. 아니야. 이제서야 자기들이 뭘 했는지 조금은 깨달았겠지. 그 말이 떨어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 차가워? 현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처럼 말했다. 내가 선택한 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차가움은 그 선택의 결과일 뿐이야. 그날 밤 윤세진은 침실로 가지 않았다. 담요 하나를 들고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멍하니 현석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한때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제는 차갑고도 단단하게 서 있었다. 그 변화가 두렵고 또 낯설었다. 윤세진이 정식으로 회사를 떠난 건 고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인사조차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퇴사 마지막 날 그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몇 번이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 박태준. 그는 묵묵히 회사에서 사라졌다. 인사 발표는 지방 영업지사 정근이었다.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던 그는 사실상 회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셈이었다. 며칠 뒤 그는 분노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한 채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윤세진이 싫다고 했다며? 그럼 난 그냥 휩쓸린 피해자야.
현석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차가웠다. 책임은 나눠서 져야지. 같이 있었잖아. 너 정말 무섭구나.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공포가 묻어났다. 너희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그 한마디에 더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현석은 거실 창가에 서서 캔맥주를 열었다. 도시의 불빛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유난히 차분하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도 이상하리만치 잔잔한 평온이 번졌다. 이제야 비로소 끝이라는 감각이 찾아왔다. 아니, 어쩌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한편 박태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착한 두툼한 문서 봉투를 뜯어보았다. 거기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공동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5천만 원. 미납 시 소송 절차 돌입. 당사자 박태준, 윤세진 연대 책임. 뭐야, 이거. 봉투를 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 자식, 조용한 줄 알았더니 미친놈이었어. 그의 욕설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종이 위에 찍힌 도장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현석은 평소처럼 조용히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평온했고 그의 손놀림은 단정했다. 모니터 속 문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쾅! 갑작스레 등 뒤에서 울려 퍼진 책상 내리침 소리. 공기가 묵직하게 갈라졌다. 야, 현석. 낯선 적개심이 묻어있는 목소리.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가 상황을 알아차린 듯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사무실 한켠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 찼다. 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붉게 상기된 얼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어깨. 그 눈빛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박태준이었다. 어디까지 할 생각이야 너? 현석은 잠시 시선을 고정한 채 담담히 말했다.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위자료 5천, 미쳤냐? 박태준이 책상을 향해 손바닥을 한 번 더 내려쳤다. 애초에 내 와이프가 먼저 꼬였잖아. 현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이 유부녀라는 걸 알고도 관계를 맺은 순간 책임에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서린 분노는 무겁고 단단했다. 회사에 제출한 보고서로 부족합니까? 호텔 CCTV, 대화 캡처, 카카오톡 대화 기록까지 제출할까요? 당신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우린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박태준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낮게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서로를 노려보던 그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옮겼다. 지지 못할 싸움이라는 걸 직감한 것이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 현석의 목소리가 그 등을 꿰뚫듯 울렸다. 내가 그동안 조용했던 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준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지만 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현석은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불을 켜자 정막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창문 밖 흐린 달빛이 거실 바닥을 스쳤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이제 마지막 격리를 할 시간이다.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한편 윤세진은 시리에 빠진 채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평온은 없었다. 도대체 몇 살인데 그런 짓을 했니? 스스로 선택한 사람을 왜 그렇게 소중히 못했니? 부모의 질책은 날카롭고 거칠었다. 그녀는 소파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점점 더 작아져만 갔다. 현실은 냉정했다. 직장을 잃고 위자료 협상에 시달리며 그녀는 점점 숨이 막혀갔다. 문득 떠오른 기억. 작은 부엌에서 자신을 위해 서툴게 요리를 만들던 현석. 조금 짠 국물, 하지만 따뜻했던 그날의 냄새. 그때는 그 모든 게 평범하고 지루하다고만 생각했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건 잃고 나서야 돌아올 수 없는 온기였다는 걸. 반면 현석은 천천히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요즘 현석 씨, 뭔가 달라졌어요. 말할 때 목소리도 또렷하고 분위기도 안정적이고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면 현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묵직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점심시간 정미경 대리가
다가와 작은 음료 캔을 건넸다. 힘든 일 끝났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아까 박태준이 찾아왔다면서요? 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일 겁니다. 미경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인가 봐요. 현석은 창밖의 가을빛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동안 닫혀있던 마음속 창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길, 정미경이 그를 불렀다. 괜찮으시면 잠깐 걷지 않으실래요? 역에서 조금 떨어진 가로수길. 겨울바람이 살짝 스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갑지 않았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분히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조심스레 묻는 목소리. 응. 드디어. 현석은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 다른 길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현석 씨,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마주했어요. 정미경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모습, 정말 멋졌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가로수 사이로 부는 바람이 낙엽을 스치고 멀리서 전철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현석은 옆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있잖아, 정미경 씨. 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인생은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 네, 그때 당신이 나한테 말 걸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도록. 둘은 신호등 앞에서 멈춰섰다. 하얀 숨이 공기 중에 흩날렸다. 가로등 불빛 속에서 서로의 표정이 또렷하게 보였다. 이제는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 현석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 옆에 제가 있어도 될까요? 정미경의 조용한 고백. 현석은 놀란 듯 눈을 깜박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부탁할게. 파란 신호가 켜지며 그들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밀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현석은 오랜만에 가족과 연락을 했다. 오카야마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몸은 괜찮니? 서울은 벌써 많이 추워졌겠다. 익숙한 말투에 가슴이 조여왔다. 현석은 조금 목이 메어 대답했다. 응, 나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후, 현석은 중고 자전거를 샀다. 출퇴근길에 강변을 따라 달리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정미경이 도시락을 내밀었다. 김밥이에요. 한번 먹어보실래요? 직접 만든 거예요? 현석은 놀란 표정으로 받았다. 둘은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김밥 속 단무지의 노란 빛이 반짝였다.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 현석의 말에 미경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그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 있었다. 한편 윤세진은 작은 사무부두직에서 새로 일을 시작했다. 화려한 영업부의 전성기와는 거리가 먼 자리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가졌다. 퇴근길,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다. 현석이 서툴게 끓여주던 라면, 겨울밤 두 손을 비벼가며 건네던 따뜻한 캔커피. 이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장면들. 그녀는 알았다. 그건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는 걸. 병원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와의 대화도 조금씩 회복했다. 하지만 그 회복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깊게 스며 있었다. 몇 달 후, 현석은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다. 현석 씨, 진짜 축하해요. 아, 이제는 리더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현석이라 불러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그날 밤, 야경이 보이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반짝이는 강물과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여기 예쁘네요. 미경이 속삭였다. 응, 이젠 이런 걸 예쁘다 생각할 여유가 생겼어. 잠시 침묵. 정미경이 그의 손등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현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창밖에는 봄의 기운이 서서히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석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